내가 뭐라고 했지? 지금 당장 저 사람을 내쫓으라고? 지금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보안 요원 저 사람 당장 밖으로 빼. 사방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공항 라운지 안을 가득 메우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일제히 멈추고 모든 시선이 소리의 근원으로 몰렸다. 숨소리마저 가라앉은 차에 뜨겁게 올라가는 긴장감이 공기 중을 휘감았다. 거기 이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한 손님이 옆 사람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저 라운지 직원이 어떤 남자를 막 쫓아내려고 하나 봐요. 옆 사람도 놀란 기색이었다. 이게 또 무슨 일인지 누가 봐도 평범한 고객 같았는데 동시에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세로로 세워들고 몰래 촬영하기 시작하는 이도 있었다. 간간히 플래시가 터질 듯 말 듯 눈치 보면서 영상을 기록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진짜라면은 큰일이네. 요즘 이런 영상이 올라가면은 순식간에 퍼지잖아. 누군가는 이걸 다 찍고 있을 거예요. 이대로 넘어가긴 힘들겠죠? 기압이 이상할 정도로 무거워졌다.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는 라운지 평소라면 항공편을 기다리는 이들이 편안하게 음료를 즐기며 쉬는 곳이지만 지금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현장이 되어 있었다. 인천공항 라운지는 늘 조용했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네요. 한 여성 승객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런 소란 처음 봐요. 구독자들도 이런 장면 원하긴 하겠지만 이건 좀 심하잖아요. 옆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대답했다. 에휴, 그래도 끝까지 지켜봐야죠.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현장을 지켜보며 숨죽였고 이 상황이 어떻게 결론 날지 궁금해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속삭이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끝까지 봐야겠어 하는 표정을 교환했다. 이번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듯해요.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한 남자로 향했다. 축구 유니폼과는 거리가 먼 편안한 슬랙스와 헐렁한 후드티 차림의 그 남자. 그러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익숙하고 잘 알려진 바로 손흥민이었다. 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라운지는 정해진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라운지 직원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저도 라운지 이용 조건은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제가 뭘 잘못 입은 건가요? 손흥민은 당황했는지 은은한 미소로 직원에게 예의를 차렸다. 그 후드티는 너무 캐주얼해요. 그리고 운동화를 신으셨네요. 여기서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직원은 손흥민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오랜 비행 스케줄 때문에 편한 옷을 입은 것뿐입니다. 게다가 제 표나 신분도 다 확인받았고 라운지 입장 권리도 있잖아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VIP 라운지에서는 정장 혹은 세미 정장에 가까운 복장을 권장하고 있어요. 직원은 한층 더 엄격하게 말했다. 저도 VIP 티켓이 있고 이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이 순화된 톤으로 항변했다. 손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하긴 축구 선수인가 뭐 어디서 본 얼굴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선 아무리 유명인이라도 복장 규정을 어길 수 없어요. 직원의 말투는 꽤나 냉소적이었다. 유명인이라니 그런 걸 떠나서 저도 한 명의 손님이고 게다가 드레스 코드가 꼭 이렇게 까다롭게 적용돼야 하나요? 옆에서 다른 승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진짜 손흥민 맞아 못 알아보나 보네. 근데 직원이 저렇게까지 퉁명스러울 필요 있나? 유명해도 규정을 따르라고 하는 건 이해하지만 말투가 좀 심해 보이긴 해. 아니, 저는 분명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라운지 직원은 주변의 웅성거림에 신경 쓰며 목소리를 더 높였다. 손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라운지 직원으로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옷차림으로는 이용이 어려워요. 그럼 옷을 갈아입을 곳이라도 마련해 주실 수 있나요? 손흥민이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갈아입을 옷이 있으세요? 직원이 비꼬듯 웃었다. 설마 운동 가방에 정장을 챙겨 오셨다는 건 아니겠죠? 그건 없네요. 하지만 이 정도 복장이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 된다니까요. 제가 벌써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정 어려우면 티켓 환불받고 밖에서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상황을 지켜보던 또 다른 라운지 직원 젊은 여성 스태프가 나서며 다급히 중재를 시도했다. 네, 과장님 잠시만요. 여기 손님이 좀 유명하신 분 같은데 그래도 이번만 조금 융통성 있게 융통성 규정은 규정이라고 했잖아. 누구에게나 공평해야지. 과장으로 보이는 남성 직원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저는 단지 손님께서 VIP 티켓이 있고 빠른 환승이라 여유가 없으시다면
잠깐이라도 다시 말하지만 내가 여기 담당자야. 내가 결정해. 과장은 여자 직원에게 손짓으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갑자기 주변에서 핸드폰 카메라가 더 많이 들어올려졌다. 누군가 작게 혼잣말을 했다. 아, 이제 이거 그냥 찍어서 올리면 대박이겠는데 손흥민이 라운지에서 쫓겨나는 상황이라니. 기자들도 달려오면 곤란해질 텐데. 저 직원은 저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건가? 손흥민은 얼굴이 굳어 보였다. 하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 이곳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결제했고 분명 권한이 주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거 아니죠? 과장 직원이 코웃음을 쳤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저 역시 다른 이용객들과 똑같이 대우받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꼭 드레스 코드로 저를 막아야 합니까? 이 라운지 이미지를 생각하세요. 트레이닝복 같은 차림은 안 됩니다. 옆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그런데요, 저도 운동화 신었고 반바지 입은 분도 본 적 있는데 그냥 들어가던데요. 맞아요. 어떤 서양인 가족이 슬리퍼 신고도 여기서 쉬고 있었어요. 그건 외국인이라서 예외를 줬나? 그럼 혹시 차별이 있는 건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직원에게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아니, 그건 상황이 달랐어요. 과장은 당황스러운 듯 고개를 돌려 둘러보며 답변했다. 그때는 어린아이가 있었고 여러 사정이 그러면은 이분도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젊은 여성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거들었다. 무엇보다 지금 손님이 본인이 직접 소속팀 일정 마치고 귀국 중이라고. 아까 제가 여권을 확인했었는데 손흥민 맞아요. 에이, 그러면 오히려 더 잘 지켜야죠. 국가대표급 인물이라면은 공공장소에서 복장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과장은 여전히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저도 최대한 깔끔하게 입고 오려고 했었는데 비행이 연달아 있으면 옷이 구겨지고 편한 복장이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손흥민은 억울함이 느껴지는 표정이었다. 게다가 재킷이나 포멀한 셔츠 같은 걸 챙기지 못했으니 원칙대로라면 입장이 불가하네요. 이 과장은 다시 원칙론을 고수했다. 그 원칙이 대체 뭔지 꼭 그렇게 엄격하게만 적용해야 합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옆에서 구경하던 중년 여성이 과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인 가족은 들여보내고 손흥민은 맞고 무슨 기준이에요? 한쪽에서 동영상 촬영하는 사람이 크게 중얼댔다. 이거 SNS에 올리면은 순식간에 확산되겠는데 그럴 수도 있어. 공항 라운지 측이 곤란해질 거야. 특히 손흥민처럼 유명한 선수를 이렇게 대하는 건. 과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지지 않고 손흥민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유명인이라도 입장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제 권한이니까요. 그 순간 라운지 매니저로 보이는 한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는 상황을 대충 파악한 듯 조용히 숨을 고르고 손흥민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손님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지 못했네요. 매니저님 일단 규정에 따라 제재해야 한다는 건 아시죠? 명확히 말해주세요. 과장이 매니저를 압박했다. 알아요. 하지만 손님께서 VIP 이용권이 있고 특별히 문제가 될 행동을 하신 것은 없으니 조금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요? 매니저는 중립적인 태도로 양쪽을 바라보았다. 아니, 그러면 규정이 무슨 소용입니까? 과장은 강경했다. 규정은 필요하지만 모든 고객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공정하지 않나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복장 관련 지침을 조금 유동적으로 운영하기도 했고요. 매니저가 재차 부드럽게 말했다. 주변 손님들은 점점 이 대화에 몰입했다. 누군가는 작게 박수를 치기도 했다. 그렇지, 공정하게 하려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해야지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과장님 정 아직 힘드시다면 제가 이분께 개인적으로 담요나 라운지에서 대여할 수 있는 간단한 재킷이라도 제공해 볼까 해요. 젊은 여성 스태프가 제안했다. 그런 게 있어요. 손흥민이 희미하게 웃으며 물었다. 내 때때로 긴 비행 탓에 추위 타는 손님들이 있어서 재킷 몇 벌을 구비해 두곤 해요. 그럼 그거라도 입으면 되지 않나요? 주변 승객들이 일제히 동조했다. 정말 감싸줄 재킷만 있으면은 문제없이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과장은 마치 물러설 수 없다는 듯 그건 어디까지나 천보조용이지 복장 규정을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분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라며 말을 흐렸다. 손흥민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빨리 비행기 탑승 전에
잠깐이라도 쉬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기가 제가 내는 요금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맞나요? 손님 이 라운지의 명성은 기본적으로 고객들의 품격을 지키는 것에서 옵니다. 아무리 유명 선수라도 라운지의 이미지를 해치면 곤란합니다. 과장은 끝까지 단호했다. 그러자 한 중년 남성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유명인이면은 오히려 더 의식해야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면 좀 그렇긴 해. 하고 거들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은 아니 누구나 편하게 다니는 자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드레스 코드가 무조건 정장을 의미하진 않잖아요. 하며 반박했다. 게다가 이 라운지는 항상 정장을 입으라는 공식 규정은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요. 단지 적절한 복장이라고 만들었어요. 누군가 또 나섰다. 매니저는 더 이상 방치하면 상황이 커질 걸 직감하고 과장에게 다급히 말을 걸었다. 과장님,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곳곳에서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고 곧 SNS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강경하게 나가면은 라운지 평판에 더 치명적일 거예요. 평판. 과장은 살짝 당황한 얼굴을 했다. 그렇죠. 우리가 고객들에게 포용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면은 결국 손해는 우리 쪽입니다. 매니저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손흥민은 차분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규정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인해 사실 많은 분이 누구든 차별하지 말자, 더 포용적으로 접근하자는 메시지를 나눌 계기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포용성 운운하시는데 지금 이 문제는 복장 규정 위반이 핵심이에요. 과장은 고집스럽게 반응했다. 물론 규정도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미 이곳에는 다양한 복장을 한 분들이 계시고 또 지역이나 문화적 차이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손흥민의 말에 주변이 잠시 숙연해졌다. 저도 주목받고 싶어서 이런 복장을 한 건 아니에요. 단지 편안하게 이동하려고 택한 옷입니다. 그런데 이 복장 때문에 누군가 기분이 나쁘다면은 그건 제가 사과드릴 일이죠. 젊은 스태프가 작게 박수를 쳤다. 역시 그런 태도 멋지네요. 그래 나는 저분 말이 맞다고 생각해. 원칙에만 얽매여서 상대를 밀어내서는 안 되잖아. 하고 누군가 거들었다. 그러자 과장이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매니저에게 물었다.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국 다 수용하자는 겁니까? 아니요, 모든 걸 무조건 허용하자는 뜻이 아니라 시대 흐름에 맞게 그리고 고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매니저는 차분히 설명했다. 그러면 아예 규정을 새로 쓰든가 해야겠죠. 과장은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제가 보기엔 지금 규정이 명확히 서 있지도 않고 다들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때 옆에서 한 목소리가 불쑥 끼어들었다. 맞아요. 규정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예전에 비슷한 상황을 봤어요. 어떤 해외 명장이 우리나라 공항에 왔는데 그 사람도 추리닝 차림으로 라운지 이용 거부당했던 일 있었죠. 결국 그분이 엄청 화를 내서 SNS에 올렸고 한참 논란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20대 승객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나도 그런 이슈 들었어. 사실 공항 라운지 이용권이 있으면은 정장 차림이든 아니든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물론 너무 지저분한 복장이면 몰라도. 보세요. 이미 여기 고객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매니저가 과장을 설득하듯 말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니저님이 상황 수습해 보세요. 저는 나중에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과장은 한 발 물러서는 자세를 취했다. 손흥민은 과장과 시선을 맞추었다. 저도 여기서 실랑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복장에 대해 이렇게까지 불쾌감을 표하셨다면 그 점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사과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라운지 이미지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과장은 말끝을 흐렸다. 그 사이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 몇 명이 조용히 다가와 손흥민을 응원했다. 힘내세요, 선수님. 제가 진짜 팬인데 이런 일 겪으셔서 속상하시겠어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비행 일정 아직 여유 있나요? 네, 조금 남아서 다행입니다. 손흥민은 힘겹게 웃었다. 그러자 매니저가 나서서 말했다. 손님 잠시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 일단 편히 쉬세요. 그리고 필요하시면은 저희 대여용 재킷을 드릴 수 있어요. 만약 그게 괜찮으시다면 잠깐 걸치셔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재킷을 잠깐 빌려도 될까요? 저도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물론이죠.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릴게요. 주변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와, 다행이네.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건가? 하며 안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과장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매니저가 전반적으로 상황을 조율하자 더 이상의 대응은 하지 않았다. 라운지에 있던 몇몇 직원들은 안도 섞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젊은 여성 스태프가 작은 회색 재킷을 가져왔다. 사이즈가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걸치시면 조금이라도 격식 있어 보일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 정도면 크게 문제 안 생기겠죠. 손흥민이 웃으며 재킷을 입어보았다. 내 보기에도 아주 괜찮아요. 스태프가 미소 지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곳곳의 승객들이 소공어렸다. 그래도 자초지종을 들어보면은 완전히 직원만 문제라고 하긴 힘들 수도 있지. 그렇긴 한데 손흥민이 누군지 몰라봤다고 해도 저렇게 퉁명스러운 태도는 잘못이지. 결국 규정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게 문제네. 맞아. 차별이라는 건 애매한 부분에서 생기거든. 그러자 손흥민이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고 조용히 선언하듯 말했다. 저는 차별보다는 누구든지 편하게 자기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길 바라요. 물론 적절한 선이 있겠지만요. 이 말에 여성 스태프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의견이 갈렸어요. 예전부터 드레스 코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시대 흐름에 맞게 조금 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공식 지침을 재정비하면 어떨까요? 다양한 고객이 찾아오니까 기존 규정이 너무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매니저가 제안을 이었다. 이 대화를 듣던 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다. 그럼 나중에 회의 때 이 주제 먼저 다루죠. 제가 그렇게 고집 부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우리도 그동안 외국인이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 자주 봐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준이 모호해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생겼어요. 네, 사실 오늘도 그렇게 문제가 된 거네요.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며 감사합니다. 그런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기쁘네요. 제가 일으킨 소동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대우받을 수 있으니까요. 했다. 그러자 매니저가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오늘 일로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도 그리고 저도 사실 고객님이 누군지 몰라서 아니 알았어도 태도가 달랐을 거란 말은 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저희가 더 배려했어야 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도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유명인이든 아니든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래 사과하고 화해하면 되는 거지. 이제 좀 평화롭게 마무리되겠네. 나중에 라운지 직원 교육에도 이 사례가 들어가겠네요. 그 와중에 아까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던 인물이 손흥민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죄송한데 이 영상 혹시 인터넷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엄청난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손흥민은 잠깐 고민하다가 답했다. 개인 사생활 문제도 있으니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만 영상을 올린다면은 너무 자극적으로만 편집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의 목적이 누구를 비난하기보다 규정과 배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니까요. 아, 네. 저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장내 분위기는 어느덧 한층 누그러졌다. 어느새 과장도 마음이 좀 풀린 듯 했다. 손흥민 씨, 다시 보니까 제 말투가 지나쳤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기준을 확실히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해해요. 대체로 규정을 지키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다만 그 규정이 더 인클루시브 포용적 해질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저희가 새로 만들 정책에도 그런 점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과장은 한결순한 표정이었다. 매니저가 미소 지으며 직원들을 돌아봤다. 그럼 저희가 이 사건을 계기로 공항 라운지의 복장 정책을 포함한 고객 응대 방침을 다시 논의합시다. 손님들의 다양한 상황과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요. 좋습니다. 저도 직원 입장에서 뭔가 서로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젊은 여성 스태프가 손흥민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또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매니저도 덧붙였다. 손흥민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어 다행이네요. 저도 이번 일로 더 신중해져야겠다 배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경기 하시고 저희 라운지도 종종 이용해 주세요. 다음에 오실 땐 반드시 더 환영받으실 거예요. 매니저가 미소 지었다. 그제야 라운지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듯했다. 손흥민은 땀을 닦듯 목덜미를 만지며 주변을 한 바퀴 살폈다. 사람들은 수고하셨어요 라며 격려했고 일부는 휴대폰으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어느새 라운지 내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배경음악이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혼란의 시간이 모두 지나갔다는 듯 평온한 공항 라운지의 일상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손흥민은 편안히 소파 자리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다. 주변 승객 몇 명이 다가와 작은 대화를 건넸다. 선수님 오늘 일로 좀 속상하셨죠? 조금요. 그런데 이렇게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근데 혹시 저희랑 사진 한 장만 물론이죠? 그들은 각자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간단한 사인도 받았다. 라운지 내 분위기는 한껏 달라져 있었다. 매니저가 다시 나타나 손흥민에게 작은 음료 쿠폰과 함께 말을 건넸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저희의 작은 사과와 감사 표시입니다. 새로 만든 라운지 정책이 완성되면 가장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바뀐 규정이 정말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래요. 많은 분들이 각자의 개성을 존중받으며 여행을 즐길 수 있길 희망합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과장도 부담스러운 듯 살짝 다가왔다. 아까 많이 언성을 높였었는데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업무적으로 원칙을 지키려다 그랬고 사실 손님이 손흥민 씨인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조심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누군지 상관없이 똑같이 대우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하죠. 그래야 진정한 공정이 아닐까요? 아, 그렇네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엔 꼭 더 나은 방식으로 소통해 보겠습니다. 주변의 스태프들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누군가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오늘 일에 대한 보고서를 정리하고 누군가는 본사에 연락해 새 정책 논의 일정을 잡았다. 작은 한 사건이었지만 이로 인해 라운지의 문화가 바뀌는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 기회를 빌려 저희 직원들 교육 자료를 새로 만들 계획이에요. 매니저가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항이니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맞죠.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 서 있던 한 손님이 키득거리며 농담을 던졌다. 이제 라운지에 손흥민도 입장 가능한 캐주얼 이런 문구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몇 시간 뒤 손흥민의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는 일어나서 주변에 작게 목례했다. 이제 슬슬 제 비행기 탑승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희가 더 고맙습니다. 불편 끼쳐 죄송했고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매니저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늘 건강하시고 또 좋은 경기 보여주세요. 젊은 여성 스태프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다음에 오시면 더 나은 모습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과장도 머쓱한 듯 손을 흔들었다. 주변에서 작은 박수가 터지고 몇몇 승객들은 정말 멋있어요. 화이팅을 외치며 작별 인사를 보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인클루시브한 공항 모두가 편안히 쉬고 즐길 수 있는 라운지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요.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인사를 하고 라운지를 나섰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는 라운지 직원들과 승객들 사이에는 묘한 여운이 감돌았다. 방금 전까지 격렬했던 말싸움이 무색할 정도로 라운지는 다시 평온했고, 그러나 뭔가 달라진 공기가 있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작게 나누는 대화 속에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느껴졌다. 진짜로 규정이 바뀔까요? 글쎄요. 하지만 노력한다니까요. 소문나면 다른 라운지들도 영향을 받겠죠. 손흥민이 직접 말한 거니까 공론화되면 공항 전체적으로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 사실 이 문제는 꽤 오래된 거거든. 라운지마다 기준도 다르고 그렇게 공항 라운지 안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과장의 강경 태도와 예상치 못했던 언쟁은 결국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었다. 모두가 그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날 공항 라운지 공식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공지글이 올라왔다. 복장 규정 재정비 및 포용적 응대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이라는 제목이었다. 관대한 자세와 매너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모든 직원이 공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손님을 맞이하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다. 며칠 후에는 라운지 입구 전광판에 문구가 떴다. 언제나 편안한 복장으로 오십시오.
단 타인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는 한에서 자유롭게 라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SNS에서 손흥민의 영향력이 크다, 좋은 방향으로 규정이 개선됐다, 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라운지 직원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교육 과정이 시작되었고, 과장 역시 적극적으로 정책 수립에 참여하며 반성을 행동으로 실천했다. 이번 사건으로 꽤 시끄러웠지만 결국 잘 해결돼서 다행이야. 손흥민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갔지. 그러게 사람을 외형만으로 재단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 라운지라면 더 편안함과 휴식을 제공해야 하는데 너무 규정만 강조하면 오히려 분위기가 경직되잖아. 이곳 직원들의 대화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이미 여러 건의 고객 불만 접수가 줄었고 해외에서도 포용적인 라운지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는 후문이 있었다. 우리 공항 라운지가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다니 앞으로도 더 많은 손님이 긍정적인 경험을 하겠네. 아마도 그럴 거야.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공항들도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그럼 좋지. 손흥민도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였잖아.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셨던 분들, 다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시느라 애쓰셨죠? 라운지 한쪽에서 젊은 스태프가 몇몇 손님들에게 웃으며 말했다. 혹시 이번 사건 비슷한 일을 겪거나 보신 적 있나요? 앞으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주변에서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의견을 나눴다. 맞아요. 여행 다니다 보면은 이런저런 규정 때문에 애매한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배웠어요.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변화를 위해서는 대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새 스태프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변화의 이야기를 여러분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다음번에 또 다른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나면 꼭 함께 지켜봐 주세요. 서서히 라운지 이용객들은 각자의 비행 게이트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 벌어진 소동과 그에 따른 결말은 오래도록 입소문을 탔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심 다음에 이 라운지에 왔을 때의 변화를 기대하기 시작했다. 이제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인 문화로 나아가야 해요. 누가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목소리를 내든 먼저 존중부터 하자고요. 매니저가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예, 저희 모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들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젊은 여성 스태프는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유명인이든 평범한 시민이든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잊지 맙시다. 과장은 작게 웃었다. 네, 그게 진정한 의미의 공정이죠. 앞으로 그런 공정함이 이 라운지의 자랑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매니저가 말을 맺으며 다 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공항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햇살이 라운지 창을 통해 부드럽게 내리쬐었다. 긴장이 감돌던 현장은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편안한 공간으로 거듭난 느낌이었다. 그리고 모든 이가 알았다.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이 작은 시작일지라도 누군가에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젊은 스태프가 문득 통화 중인 듯 혼잣말 하듯 내뱉었다. 혹시 여러분도 공항이나 일상에서 이런 경험이 있다면 주저 말고 주변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필요한 곳이 어디든 함께 목소리를 내면 좋겠습니다. 주변 직원 한 명이 물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어떤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세상엔 아직 해결할 문제가 많으니까요. 저희 라운지에서도 계속 배워나갈 일이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무언가 뜻깊은 변화가 찾아오겠죠? 서로가 미소를 주고받았고 스태프는 문득 생각난 듯 중얼거렸다. 아, 그리고 우리 새로운 정책이 언제쯤 최종 확정되는지도 공유해야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다릴 테니 모두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라운지 한편에서는 작게나마 앞으로의 계획과 결의를 공유하는 목소리가 오갔다.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다름을 존중하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언젠가 큰 울림을 만들 수 있다고. 열 마지막으로 라운지 매니저와 직원,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함께 지켜봤던 손님들은 결론처럼 서로에게 다짐했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결국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 라운지가 더욱 개방적이고 친절한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손흥민 님이 보여주신 태도도 인상 깊었어요. 유명인이라서 예외를 바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불편을 솔직히 말하면서도 모두와의 공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동받았죠. 진정으로 같은 기준을 원한다는 느낌이었으니까. 모두가 배웠다면은 그게 제일 좋은 결말이네요. 우리도 다음번에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진 대응을 보여줄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저희는 이제 배웠고 앞으로 계속 배울 거니까요. 공기가 맑아진 듯 서로가 환한 미소를 나누며 라운지는 한층 따뜻해졌다. 그날 가장 중요한 지점은 거부와 대립이 아닌 포용과 협력으로 마무리됐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곳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리라는 희망으로 이어졌다. 혹시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보고 느낀 점이 있나요? 젊은 스태프가 마지막으로 손님들에게 물었다.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오늘의 일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어디서나 차별이나 배제가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 함께 목소리를 모아 바꿀 수 있다고 믿거든요. 한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라면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할 가치가 있죠. 아마 다음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다들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겠죠. 그렇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관심을 두고 바뀌는 라운지 정책도 지켜봐 주세요. 스태프는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그럼 이만 저희도 정리해 볼게요. 앞으로의 행보도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다시 방문해 주세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직접 목격하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항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다음 편에 탑승할 승객분들은 이라는 안내 방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이 짧지만 강렬했던 하루의 이야기는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모두 알았다. 이 변화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보다 넓고 열린 공간을 향한 도약이 될 터였다.